이제부터 제가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심각성은 아주 고통스럽고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까? 첫째가 식습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가면역질환의 원인과 극복 방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차분히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약물 독소, 호르몬 독소 등이 인체에 너무 많이 유입이 되면 마치 면역세포가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으면 오작동 되듯이 이 면역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의 단백질과 박테리아의 단백질 구조가 너무 비슷해 면역세포가 나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적은 놔두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에 비해 3배에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여성들의 몸에 침투해 오면 여성 호르몬이 억제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억제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면역체계에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항문과 요도 사이가 가까워서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체내로 유입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소변을 검사해 보면 그 소변에서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는 세균이 많이 검출되는데 이 균은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관절막 세포의 분자 구조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더니 면역체계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많이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육식 대신에 채식을 많이 하면 이런 균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쭉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인을 알면 여러분이 자가면역 질환과 기타 질병을 극복하는데 알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오염된 체질을 물려받으면 자녀도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됩니다. 둘째, 몸에 염증이 많아서입니다. 면역세포 중에 조절 T세포가 있습니다. 본래 이 조절 T세포는 과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너무 많아지면 이 조절 T세포가 염증성 도움 T세포로 형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육류나 채소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등의 과다 유입입니다. 넷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살충제, 농약, 호르몬, 잔류항생제, 보존제, 색소, 플라스틱의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의 과다 노출입니다. 다섯 번째, 수돗물 속의 불소입니다. 여섯 번째, 페니실린 의약품 과다 사용입니다. 일곱째, 자연 속에 있는 독소, 꽃가루, 효소 저해제, 균류, 곰팡이들의 과다 노출입니다. 여덟째,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 계통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홉째, 영양 균형이 깨진 식사입니다. 열째, 소화기를 통해 유입되는 단백질 독소입니다. 식물은 자기 방어를 위해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이 독성 물질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해독이 되지만 소화력이 약해서 해독을 시키지 못하면 가려움증과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육류나 달걀 속의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아미노산의 사슬고리인 폴리페타이드 결합이 끊어져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는 손상을 입은 폴리페타이드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공격합니다.
안드레아 모리치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좋은 살균을 한다고 해도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유나 계란 같은 것들이 아토피를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림프절이나 림프구를 막히게 합니다. 비장, 침생의 점막, 기관지의 림프계 등에 너무 많은 독성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림프관을 따라서 쭉 돌다가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은 곳에 이르면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까지 폭격을 하게 되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11번째, 육류 과잉 섭취입니다. 육류는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12번째, 효소의 부족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를 돕기 위해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13번째, 콜티솔 호르몬의 과다 분비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콜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육식을 많이 해도 콜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호르몬은 T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를 많이 방출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14번째, 백혈구 이동 가설입니다. 채식인에 비해서 육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과 지질, 당분이 혈액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이동과 활동이 어려워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백혈구 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독소, 약물 독소 등의 인체 유입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1일 2식, 저녁 과일식을 하면 소화 흡수력이 정말 빨리 개선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소화기에서 유입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독성, 세균 등의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개선됩니다. 셋째, 통곡류, 채소, 과일 등의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채식이 자가면역 질환을 낮춘다는 메카티의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가 채식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는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T 림프구의 생존율을 증가시킵니다. 또 단구, 호중구, 성숙한 T세포, B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킵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식을 하는 사람은 림프구의 성장인자인 프로락틴이 채식인보다 높습니다. 프로락틴은 흉선의 T세포, 흉선의 상피세포, B림프구 등의 성숙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 합니다. 넷째, 들깨를 하루 2숟갈씩 먹습니다. 1일 2차례 정도 식사와 더불어서 통들깨를 한 수저씩 밥에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염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EPA, DHA 생성을 늘리고 관절염 환자의 부은 관절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랜셋의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자가 항원에 대한 반응성, 쉽게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다섯째, 육류 외에도 생선, 흰쌀, 흰밀가루, 설탕, 식용유, 달걀, 우유 등을 금하고 완전한 채식을 해야 합니다. 섬유소가 부족한 육식 위주의 식단에는 병원체와 독소가 너무 많아서 체내 항체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백혈구 생성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납니다. 실내로 인체 말초 림프기관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B세포나 T세포 같은 림프구가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1일 1.5리터 이상 마셔야 피가 맑아져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절제입니다. 음주, 흡연, 커피, 차 등을 피해야 합니다. 8번째,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스트레스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휴식과 수면을 잘 취해야 합니다. 9번째, 걷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해야 합니다. 10번째,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 중요한 것이 일광욕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가면역 질환에 잘 걸립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신 분들은 햇빛 노출을 줄여야 과잉 반응이 억제됩니다.
11번째, 악마의 발톱 분말이나 추출물이 만성 관절염이나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번째,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식용 숟가루를 1에 10g씩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복용하시면 염증 수치가 많이 줄어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억제됩니다. 13번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의 7에서 8%를 권장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세포 자멸을 감소시켜 자가 면역 질환을 증가시킵니다. 14번째, 미지근한 물로 간단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고, 물에 담글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욕조에 담그는 목욕을 하시면 림프구의 탐식 활동이 늘어나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5번째, 통증이 생긴 곳이나 종양이 올라오는 곳들은 숯이 들어있는 이런 수팩을 가지고 더우물 찜질, 냉찜질을 교대로 하면 좋습니다. 수팩 찜질, 또 수파스 부착 등이 도움이 됩니다. 프로폴리스 분말을 물에 타서 바르고 또 프로폴리스를 바르고 나면 살이 당기기 때문에 약국에 글리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서 좋습니다. 16번째,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시고 또 방 안의 습도를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입니다.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해 염증이 생기는 셀리악병,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제1형 당뇨, 백반증, 갑상선의 염증을 유발하는 하시모토병, 갑상선의 영향을 받아 인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그레이브 볼스병, 자가면역 관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균,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별히 육류나 생선 등의 오염된 음식 등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1일 2식 저녁 과일식을 통해 소화력을 높여야 합니다. 저녁에 소화가 깨끗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일 정도 과일만 먹는 주기적인 과일 해독식을 잘 하시면 웬만한 자가면역 질환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